6월 23일 금요일 4시 40분. 오늘 좀 이번에 좀 쉬운 얘기 해줄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건 어려운 얘기고. 형부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어려운 얘기만 해요. 그런가? 오늘은 좀 쉬운 얘기. 어려운 이렇게 다 많이 들어본 얘기.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원형물이 진짜 여호와 나 진짜 석가모니 무리다 하면은 구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죽어서 영적 구원이니 그래 살아서도 영혼을 저쪽에다가 천국인의 극락세계 같은 데다가 태어나게 한다느니 이런 얘기 다 때려치우고 그런 얘기 다 때려치우고 우리 지금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고 자본주의 세계고 사람들은 신보다는 자본주의교를 믿잖아. 어? 돈교. 돈만이 오직 그 행복이다. 돈 얘기해 줄게요 오늘. 뭡니까? 은영분한테 만약에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신을 믿고 신한테 좀 그렇게 헌금도 하고 믿고 따르고 그래 제자도 되고 그러면 좀 나아집니까? 현실생활이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은영분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시큰둥한 반응은 이런 게 나오지. 아니 신을 믿고 따르고 신에게 공덕과 복덕을 이렇게 쌓고 하면은 아니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현실적인 그런 질문 당연히 하겠지?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종교를 찾아오는 거 아니야. 어? 남의 이익 때문에 종교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신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영불이 시큰둥하게 말하니까 넌 그거 원영불한테 헌금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명상도 배우고 그래도 현실 생활이 그렇게 나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시큰둥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돈을 벌고 싶다, 출세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달라 하고 나한테 찾아온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줄까? 현실에서 잘 되려고 출세하고 하려면 현실에서 재벌회장을 만나거나 엄청난 투자자를 만나거나 스폰서를 만나거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해가지고 요즘 대치동 사교육 윤 대통령이 비판하고 그러는데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대치동 학원에서 그래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그래 좋은 직장 시내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는 구조가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일어나가지고 사수성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면 보통 다들 중소기업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은행빚만 잔뜩 져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좀비 기업이 돼가지고 쩔쩔 맨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출세하고 돈 벌고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은영반에서 찾아와서 그 비결을 알려달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물어본다면 은영반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긴데 갑자기 근데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너는 이번 생은 재벌회장이나 대통령 되긴 걸렀어. 그러니까 너무 희망과 꿈을 너무 크게 갖지 말어. 그래.
자꾸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나이가 들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 현재의 재벌회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기만 하다가 죽는다고. 그게 아니고,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이번 생은 때려치워. 이번 생은 접으라고. 그럼 죽어야겠네요? 아니지. 뭘 해야 돼? 다음 생에 재벌회장으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생에 대통령으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죠. 재벌회장이나 대통령은 다음 생에라도 자수성가를 해서 운이 좋아서 자수성가를 하고 뭐 하고 해야지 대통령도 되고 재벌회장도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재벌회장집 아들로 태어나라고. 세습제 저 군주제 같은 데 아들로 태어나라고. 왕세자로 태어나라고. 그러면 태어나서 애기가 응애응애 똥 쌀 때부터 벌써 다른 사람들하고. 그 타고난 팔자, 타고난 복이 엄청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번 생은 그러니까 병신이니까 됐고, 다음 생에 재벌회장집 아들로 태어나고 왕의 아들로 왕세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렇지, 좀 음흉한 방법이지. 어? 그 방법은 신이 알려줄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번 생에 로또가 되고, 이번 생에 재벌회장이 되고, 이번 생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번 생에 뭐가 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는 몰라. 잘 몰라. 신이 그런 거는 잘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해. 잘 몰라. 그런 길로 가려면 그런 길 쪽으로 접어들어서 거기에서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서 뛰어다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신한테 그런 길을 묻는다면 너는 이번 생은 너무 노력하지 말고 이번 생은 공덕과 복덕을 쌓아라. 왜? 장기 투자지. 응? 즉 다음 생, 다다다음 생 계속 그 미래 생에 태어날 나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란 말이야. 공덕과 복덕을 지금 엄청나게 쌓으라고. 이번 생은 어차피 너 시시하게 살다 갈 거야. 왜? 아주 오래 전생부터 공덕을 쌓아야 이번 생에 귀족으로 태어나고 재벌회장으로 태어나고 자수성가를 하든 아니면 운이 좋아. 자수성가도 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운이 엄청 좋아야 된다고. 자수성가로 태어나든 상속부자로 태어나든 해가지고, 응? 그게 엄청난 전생부터 그 공덕과 복덕을 쌓은 양반들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야. 우주의 질서는 물론 우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쌓아온 공덕과 복덕이 그 미래 생에 바로 그 효과가 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몇 번 미래생이든 언젠가 미래생에 하여튼 크게 한번 대박이 터진다고. 근데 그 공덕과 복덕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대박이 안 터져. 응? 이번 생에는 공덕과 복덕이나 쌓으라고. 뭐 도의 공부니 명상 공부도 해봤자 잘 안 되잖아. 신통력도 잘 안 되잖아. 공덕과 복덕을 쌓으란 말이야. 평생을 그렇게 쌓고 죽으면 이번 생은 시시하게 살다 죽을 줄 몰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계속 그 미래 생에는 계속 대박이 나는데, 이걸 가만히 만약에 그 명상에 신통력이 트이는 그런 인연의 생에 한번 쳐다보면 웃긴다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음흉하게 오래전 전생부터 그렇게 그 투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게 꽃이 피는 게 이제 그 한참 뒤에 생이 여러 생이 지나서 꽃이 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재벌회장이나 왕이 돼가지고 또 별짓을 다 하다가 복 다 까먹고 복이 소진되면 이제 그 다음 생부터는 또 거지로 태어나. 복을 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쩔쩔 매고 앉아있고. 이 중생들 사는 게 웃긴다. 이게 도는 게 뺑뺑이 도는 게, 다른 사람 쳇바퀴 뺑뺑이 돈다는 게 웃긴다고. 그래서 어차피 다람쥐 쳇바퀴 뺑뺑이 돌더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 이번 생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번 생은 너는 천상 그지같이 살 자 아니야. 가만히 네 인생을 네가 보라고.
남이 봐주고 신이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보란 말이야. 일단 태어난 게 좀 비천한 집에서 태어나지. 어? 엄마 아빠 욕할 거는 없어. 엄마 아빠 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욕할 것은 없지만, 욕할 건 아니더라도 감사하게 태어나고 감사하게 길러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집안 자체가 좀 그지 같은 집안에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재벌회장이나 귀족처럼 살 생각은 말아야지. 그런 거에 대한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지? 쳐다보면 괴롭잖아 오히려. 응? 쳐다보지 않아야지. 근데 그렇게 이번 생이 망했다고 이번 생을 그냥 그렇게 시시하게만 살 게 아니고 이번 생에 투자를 하란 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한다? 공덕과 복덕을 무진장 쌓아놓고 죽으란 말이야. 응? 거기서 이 우주는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 능력제도야. 능력주의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루는 거야. 물론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공덕과 복덕을 계속 쌓고 가는 거야. 이번 생에 엄청나게 누적해서 쌓아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다음 생에 반드시 재벌회장으로 태어난다, 왕세자로 태어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왜? 야, 나만 이렇게 했겠냐? 다른 사람들은 벌써 눈치 빠른 양반들은 다들 공덕과 복덕을 옛날부터 쌓아놨을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뻥 터져가지고 대박이 나서 그 생에 뭐 떵떵거리는 양반으로 태어난다. 어? 떵떵거리는 양반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한 시대에 재벌회장이 한 명이냐? 재벌회장이 엄청 많지. 응?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대단한 집이 한 집은 아니잖아. 근데 그 양반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오래전 전생부터 공덕과 복덕을 쌓아온 양반들 중에 드디어 로또 당첨 같이. 그리고 꽃이 핀다 그러지? 꽃 피우는 건데, 공덕과 복덕을 쌓지 않으면 꽃도 안 펴요. 어? 무슨 얘기냐면, 로또도 계속 사야 당첨이 되는 거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당첨이 되냐? 로또를 꾸준히 사야지. 응? 공덕과 복덕도 계속 꾸준히 잔생부터 계속 꾸준히 쌓아가지고, 그게 반드시 다음 생에 바로 터지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언제 생이든 크게 꽃을 핀다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번 생에 못 산다고 좌절만 하지 않고, 물론 좌절은 하겠지. 못 사니까 좌절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 좀 음흉한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내 복을 내가 쌓으라고. 복을 까먹지 말고 내 복을 내가 쌓으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와 절에 많이 다녀야지. 꼭 원형부를 만날 필요는 없지만, 원형부를 만나면 엄청나겠지만, 공덕과 복덕을 엄청 쌓겠지만, 원형부는 유명하진 않잖아. 원형부를 유명해지려면 한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야. 그때는 유명은 해지겠지만 신통력은 개뿔도 없지. 왜? 죽었기 때문에. 신통력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신통력이지, 내가 죽고 나면 신통력이 안 써. 못 쓸 수가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쓰냐? 시체가 신통력을 어떻게 써? 그거는 뭐 신은 영생불멸이라 하늘에 산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른 차원의 세계의 이야기지. 원형불이 인간으로 살았을 때 신통력을 써주는 거야. 원형불이 깨꼬닥 죽으면 신통력을 아무것도 써줄 수가 없어. 그걸 좀 정확하게 아시라고. 신은 영생불멸이고 하늘에 영원히 계신다, 이거랑 조금 다르단 말. 이게 다른 얘기란 말이야. 이걸 지금 사람들은 같은 얘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도 지금 예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이 됐고 석가모니불이 죽은 지 2500년이 됐어. 그 양반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 있는데 어떻게 신통력을 써주냐? 그때 살아있을 때만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인간으로 살아있을 때만. 어찌됐든 공덕과 복덕을 꼭 쌓으라고. 이게 원형분한테만 쌓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절과 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데, 사입이나 이상한 데 다니지 말고 참된 곳에 다녀서 참된 성직자한테 계속 공덕과 복덕을 쌓으라고. 원형불이 나타났을 때 원형불한테 오는 건 진짜 좋기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해지려면 죽었고, 안 유명해지고 신통력을 진짜 엄청나게 쓰고 축복을 엄청나게 줄 때는 또 살아있는데 또 안 유명하고, 이러자니 저러고 저러자니 이러고 해가지고 이게 다 막혀 있다고, 길이. 그 길을 뚫고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어찌됐든 뭐 어려운 건 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번 생에 시시하게 산다고 울고 우울해하지만 말란 말이야. 다음 생은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다음 생은 더 멋지게 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태어나서 노력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질서가. 나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원래 이게 애들 동화책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우주의 질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응? 그래서 이번 생에 후주고 나면 공덕과 복덕을 그렇게 쌓아.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난 이걸 강조를 하는 게, 사람이 누구나 다, 만인이 다 평등하고 만인이 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개똥 같은 소리고. 안 그래. 태어나는 게 벌써 씨발집에서 태어나면 씨발 새끼로 살다 가는 거야. 개새끼로 살다 가는, 호로 새끼로 살다 가는 거야. 태어날 때 그지같이 태어나면. 알겠어요? 태어날 때 왕의 새끼로 태어나야 거기서 애 새끼가 기어다니면서 똥 쌀 때부터 벌써 시녀들이고 종들이 엄청나. 재물도 세지도 않아. 왜? 재물이 맨날 생기니까 계속. 세금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지가 먹잖아. 왕세자가 애기가 똥 싸면서도 돈 걱정하고 살아. 좀 건강만 잘 챙기면 되는데, 건강도 최고의 건강 옆에서 다 보살펴 준다고. 왕궁의 의사가 되지 못해가지고 짤짤 맨날 줄 서 있어. 엘리트 의사들이. 주치의가 되려고, 어이가 되려고. 그래서 태어나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 어느 집에 어느 새끼 자질을 통해서, 어느 년의 보지를 통해서 애새끼로 태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점이 병신이면 맨날 호로 새끼로 살다 병신 깡패 조폭이나 하다가 맨날 감옥이나 가다가 교수형이나 당하다가 별짓 다 하는 게 밑바닥 인생으로 사는데, 그게 절대 헤어날 수가 없어. 우리 범죄학자들이나 형법학자들이나 또 뭐 기타 등등 학자, 윤리학자들이나 정신병이나 정신과 뭐 이런 쪽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이 다 건전하게 노력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환경이 씨발 족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개새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개가 떵떵거리고 재벌회장이 되고 왕이 되냐? 맨날 밑바닥 인생이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시작점이 중요하단 말이야. 인생은 시작점,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번 생은 나는 영 아니야. 그러면은 다음 생에 귀족집에 태어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생에 귀족집에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난다고? 바로 다른 곳에 아무 길도 없어. 종교밖에 없어. 신한테 빌어. 다음 생에 귀족집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번 생은 내가 병신 같은 집에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는 귀족집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왕족집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란 말이야. 기도도 약간 기도빨이 잘 이상하게 되거나, 좀 기도가 좀 건전하게 순수하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조금 엇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왕족도 망한 왕족, 맨날 그 왕세자한테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고 살해되는 그 힘없는 왕족 가족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얻어 터져. 그러면은 야, 부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맨날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복덕을 쌓아도 조금 삐딱하면, 까딱 조금 잘못되면, 재벌집에 태어나면 뭐하냐? 재벌집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복으로 뭉쳐진 아들이 제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한테 물려주기 전에 아빠가 이상하게 가지고 그 재벌 회사가 완전 병신이 돼가지고 망했다기보다도 껍데기만 나왔어.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집으로 가서 태어날 수도 있어. 복덕이 쪽쪽 잘못 꼬이면은. 어찌됐든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하지. 원영보는 이걸 분명하게 그 명상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냥 미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미신 이야기처럼 얘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일단 어느 집에 어느 새끼로 태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일단 망해버리면 평생 노력해봤자 봤자야. 그래 봤자야. 괜히 몸만 죽나.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전 조용하게 살다가 하라고. 응? 떵떵거릴 팔자가 아니야. 그 팔자가. 이번 생은 조용하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럼 조용하게 살 때 그냥 우울하게 그냥 을로 그냥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식으로 그냥 살다 가라는 게 아니야. 그게 달라. 그게 다른 양반들은 넌 이 새끼야 노예 새끼인데 그냥 맨날 밭이나 갈고 청소나 뭐 시시한 일들이나 하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시시하게 살다 죽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제도가 하층민들을 막 억압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원영부를 하는 말이 그거야. 야, 이번 생이 하층민이면 더 분발하고 더 화가 날 거 아니야. 너는 화도 안 나냐? 재벌의 장이나 떵떵거리는 애들 보면 화도 안 나냐? 응? 그 새끼들은 애새끼 때부터 외제차 타고 다녀. 슈퍼카 타고 다녀. 응? 애새끼 때는 운전면허가 안 나와요. 그러면 기사가 몰고 다녀. 사는 게 달라. 그러면 이번 생은 망했으면 그냥 죽고 자살하지 말고 좀 더 살아. 왜요? 좀 더 살라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살아. 그러면서 최대한 복덕과 공덕을 쌓으란 말이야. 이건 종교 쪽에 가야 돼. 딴 게 아니고. 정 안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 해가지고 성직자가 돼가지고, 성직자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고기도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스님들도, 조계종 스님들도. 결국 안 한다는 건 그 섹스나 좀 참는 건데, 섹스나 좀 참고 의식주 다 제대로 제공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출가를 탁 해가지고 공덕과 복덕을 죽어라 쌓으란 말이야. 그럼 다음 생에 재벌집에 태어나. 알겠어요? 그게 음흉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적인 투자, 거시적인 투자. 이번 생에 그냥 중질해. 머리 깎고 들어가. 뭐 도를 뭐 높이, 명상을 이렇게 경지가 높아지네, 깨달음을 얻네, 이거 아니라도 괜찮아. 왜? 공덕과 복덕을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재벌집에 태어난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서민들이 맨날 우중충하게 살지. 당연히 우중충하지. 원영부도 서민이잖아. 우중충하잖아.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미래생을 사람들은 아직 그 신통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생이나 이런 걸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생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물론 쪽 시각이라 그러나? 공산주의자 빨갱이 새끼들. 그게 아니고 이번 생이 한 생이 아니고 다음 생, 다다음 생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 다만 뭐라고? 그 전생부터 누적되어 온 공덕과 복덕이 형편없으면 계속 형편없는 집에 태어나. 응? 아빠도 모르는 호로 새끼로 태어난다든가, 엄마는 창녀야. 그래가지고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 이게 하도 들락달락, 이놈 고추가 저놈 고추 막 들락달락 해서 어느 새끼, 어느 불알의 어느 불알이 아빠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걸 호로 새끼라고 하잖아. 암캐가 왜 발정기가 되면 암캐 말이야. 걔 진짜 걔. 암캐가 발정기가 되면 그 음부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뭐 반경이 1km가 넘게 그 암내가 난다며. 숙회들이 그 암내를 맡고 다들 몰려온대. 그래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계속 돌림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정자가 그 새끼의 그 아빠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걔가 번식하는 건 그런 식이라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호로 새끼라고 하는 거지. 응? 호로 새끼로 태어나면 뭐 인생 뭐 80살 90살 사는 게 행복하겠냐? 오래 살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일찍 해서 좌절해서 자살하고, 우리나라 자살 1위인데
자살을 하지 말고 조금 좀 참으시고 한 10년 정도는 뒤에 내가 죽겠다. 자살을 하더라도 지금 자살이 아니고 다음 한 10년 정도 뒤에 자살하겠다. 그럼 10년 동안 나는 뭘 할까? 출가해서 머리 깎고 맨날 기도나 하라고. 맨날 축복. 나 다른 사람 축복 필요 없어. 나한테 계속 축복을 해서 복덕을 나한테 계속 쌓는 기도를 계속 하시라고.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자살을 하든가. 왜요? 복덕과 공덕을 쌓아놓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다음 생에는 이제 재벌집에서 태어나. 어? 이번 생이 망했다고 다음 생도 망할 거냐? 이번 생이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열받고 분발하고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게 힘을 내가지고, 아, 난 공덕과 복덕을 왜 이렇게 안 쌓았지? 쟤는 저기 뭐 이재용이나 뭐 그렇게 재벌집들 많잖아. 재벌집들은 저게 도둑질해서 재벌됐다, 이게 지금 되게 잘못 아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오래전 전생부터 공덕과 복덕을 쌓아온 양반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들 중에서 하나가 대박이 나서 태어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후보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후보군에 들어가려면 공덕과 복덕을 그렇게 많이 쌓은 그 클럽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번 생은 좀 못 살더라도, 좀 울더라도, 많이 울더고, 많이 서러운 일, 많이 족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좀 꾹 참어. 왜 못 참냐? 참어. 이번 생 족같게 태어나서 넌 좀 많이 시련을 겪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시련을 겪는 거야. 그거 어쩔 거야? 참어. 참고, 그 에너지가 있잖아. 그 울분의 에너지. 시련, 남보다 더 힘들고, 남보다 더 하니까 짓밟히고 그러니까, 울분이 생길 거 아니야. 울분도 안 생겨? 그럼 좀 이상한 거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울분이 생기는 거, 그 울분의 힘으로 바로 뭐라고? 아, 그냥 출가해버리라고. 그냥 씨발 뭐 여기 살아봤자 뭐 병신으로 살 건데, 이런 년이 그냥 다 버려. 다 버리고, 재물이든 마누라 자식이든 다 버리고, 출가해버리라고. 그래서 공덕과 복덕을 그렇게 쌓다가 죽으라고. 거기서 명상경지가 올라가겠어? 명상경지도 임마 뛰어난 집에 태어나야 되는 거야. 원영불처럼. 원영불은 지금 조사 스님의 직계 제자가 환속한 제자가 별로 없어. 환속한 제자가 없는데, 그 환속한 제자가 그 정강 스님한테 그 명상을 다 배우고 참선을 다 배워가지고 정강 스님의 청출어람을 해가지고 정강 스님보다 경지가 더 높아진 다음에 다시 환속을 해서 거기서 임신을 새로 해가지고 낳은 게 나야. 그러니까 씨가 다르단 말이야. 씨가 씨발년 놈들하고 다르단 말이야. 호로 새끼하고 다르단 말이야. 응? 왕족, 정신계의 영적 세계로 보면 왕족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상 공부 속도가 다르지. 응? 신통력이 생기는 것도 달라. 어떻게 6개월 만에 절대 경지가 되냐? 이 전 세계 역사에 있냐? 6개월 만에 절대 경지가 돼서 절대신이 되는 명상을 배워가지고. 이게 전 세계 역사 뒤져봐. 없어. 진짜 여호와라 그러고, 진짜 석가모니고, 진짜 비로자나불이라 그러는 거야. 진짜 모든 종교의 최고 신 자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6개월 만에 되는 게 말이 되냐? 왜? 아버지가 청출어람을, 조사 스님은 이제, 조사라는 개념은 그 기독교로 치면 저거든요. 교황 개념이야. 교단의 총두목을 말하는 거야. 총두목을 조사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정강 스님이 조사 스님이었다고, 한국 불교에서. 그 조사 스님의 늙어 죽을 때 75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73년에 출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정강 스님이 처음 딱 만나자마자, 야, 너 왜 이제 왔냐? 이랬대.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너무 늦게 와가지고 행자교육을 받으면 내가 죽으니까 행자교육을 받지 말고 곧바로 참선을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첫날 바로 머리 깎고 첫날 바로 법명을 줘. 원래는 법명은 구족계를 그 스님이 돼야 되거든요. 정식 스님이 되는 게 구족계 받을 때, 비구승이 될 때 정식 법명을 받는데, 그것도 아니고 첫날 만나자마자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러면서 행자한테 법명을 준 거야. 그리고 행자한테 그냥 머리 깎고 행자한테 승복을 입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야, 너 내가 행자 교육 받으면 넌 내가 죽으니까 오늘부터 참선하자. 그래가지고 6개월을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같은 방에서 먹고 자는 걸 제자를 입실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입실, 병실에 들어갔다는 게 입실이 아니고 입실, 그
그 스승의 방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는 제자가 돼가지고, 그 제자가 그때 네 명이 있었대. 73년에. 아버지가 넷째였는데, 그 위에 스님들도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4명 다. 그래가지고, 6개월을 내리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루에 2시간을 재우고, 2시간은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오른쪽으로 새우처럼 이렇게 꼬부리고 누워서, 심장이 하늘 쪽으로 가게 해서 눕게 한 다음에 자는데, 그 2시간 동안 자다가도 발이 하나 떨어지면 다시 깨운대. 톡톡 쳐가지고, 야, 너 발 떨어졌다 해가지고 다시 발을 포개가지고 딱 그렇게 2시간을 재워. 그게 고문이지, 어떻게 보면. 정광 스님은 24시간 앉았다 그러고, 하루에 낮에 좀 꾸벅꾸벅 조는데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조는 게 다고, 밤에도 깨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는 자세까지도 손이 틀어져도 안 되고, 발이 하나가 떨어져도 안 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바로 깨우는 식으로 해서 2시간을 재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참선을 내내 가르친 거야, 행자한테.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속도가 빨리 나겠냐? 어?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사 스님이 집중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근데 아버지도 뛰어나니까 또 그게 또 속도가 난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출가하자마자 6개월 뒤에 청출어람을 해서 정강 스님을 뛰어넘어서 일원상 도인이 돼, 아버지가. 일원상 도인은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봤다는 게 일원상 경지인데, 일원상 경지는 그 절에 가면 대웅전 옆에 일원상 그림이 있어, 15도라고. 그 일원상이 진짜 일원상이야. 그 진짜 일원상이, 그 거대한 일원상이 또 명상에서. 그게 6개월 만에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광 스님은 일원상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말년에 정광 스님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타난 거야. 일원상이 뜬. 웃기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행자 교육을 받으려니까 이게 좀 그렇고 해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그러면은 같이 참선하시던 그 선승들이, 넌 저희 스님은 행자 교육 가지 말고, 왜냐면 행자 교육이 너무 기초적인 걸 가르치거든. 가지 말고, 경지가 그렇게 됐는데 일원상도 보고 했는데, 그냥 같이 다른 절이나 다른 그 선방을 많이 아니까, 내가 다녔던 선방들이 많아서 많이 아니까 그 선방들이나 같이 다닙시다 해가지고,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 스님들 따라 같이 선방에 다녀, 전국에 여기저기 돌아다녔대. 그렇게 3년을 공부를 하고, 다시 아버지가 출가를 하고 3년을 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3년이 아니고 대강 2년 몇 개월 정도 될 거야. 2년은 조금 넘고 3년은 못 채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임신을 한 게 나야. 그러니까 일원상 도인이 임신해서 낳은 자식이 전 세계 역사에 별로 없어. 한번 찾아봐요. 아마 유일할걸, 원효물이. 그렇게 드물단 말이야. 차라리 왕족으로 태어나고, 왕족의 아들, 왕의 아들, 재벌회장의 아들, 맏아들 말이야. 둘째, 셋째 이렇게 시시한 애들 말고 맏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 대를 이은 사람들,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는 전 세계에 많잖아, 역사에. 근데 일원상 도인이 아들을 낳은 경우는 전 세계 역사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일원상 도인들이 보통 출가를 해서 스님들이라서, 아니면 뭐 성직자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좀 나이가 좀 들었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애를 안 낳거든. 일원상 도인이 다시 환속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경우는 없단 말이야. 원형으로 그렇게 드물게 태어났기 때문에, 웬만한 뭐 유럽의 왕실의 왕자로 태어난 거, 재벌집의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더 희귀한 확률로 이상한 집안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공부 속도가, 6개월 공부해가지고, 명상을 6개월 공부해가지고 절대 경지가 되는 게 가능한 줄 알아? 우주의 모든 신통력을 다 얻는 게 되는 줄 아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공부가 빨리 되는 거는 나의 노력도 나의 노력이지만, 태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번 생에 못 사는 분들도 울지만 마시고, 우울해하지만 마시고, 그 울분과 분노를 어디다 쏟아 부어야지. 어디다?
공덕과 복덕을 쌓는 쪽으로 쏟아 부으시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벌써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다 시작점부터가 다른 집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뛰어난 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투덜투덜거리지만 마시라고. 그게 투덜투덜거린다고 이번 생에 망한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아? 안 그렇다고. 좀 은큼하게 음흉하게 좀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라고. 이번 생만 딱 보지 마시고 다음 생, 다다음 생, 다음번에 미래생에 한 10생, 100생, 1000생 그걸 쳐다보고, 아,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공덕을 이렇게 쌓아야겠구나, 좀 생각을 좀 빠릿빠릿하게 똑똑하게 빨리빨리 계산을 해서 좀 계산적인 사람이 돼야 돼. 어느 정도는 계산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란 말이야. 맨날 다른 집 잘 사는 집 시기 질투하면 내 복이 더 깎여. 나 안 그래도 지금 복이 없어서 후주근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자들은 이게 복덕과 공덕이 상당한 양반들이 상당한 엄청난 양반들이거든. 한마디로 빛나는 영혼들이란 말이야. 비유하자면 그 양반들을 비방하고 그러면 내 공덕과 복덕이 더 마이너스가 돼서 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욕하지 마라. 알겠어요? 그분들 떵떵거리고 사는 걸 너무 욕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내가 갑질을 당했다, 뭐 중소기업이 하청기업이라서 갑질을 당했다, 대기업에, 그러면은 좀 화를 낼 수 있는데, 그 화와 울분을 어디다 쏟아부으라고? 내 공덕과 복덕을 기르는 쪽으로 쏟아부으란 말이야. 그 에너지를 팍 분출을 시켜. 그러면 공덕과 복덕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생, 다다음 생, 다음번 100번 생, 1000번 생, 10,000번 생, 계속 미래로 갈수록 막, 일단 시작점이 다르다니까. 태어나는 집안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노력도 별로 안 해도 충분히 괜찮게 살아. 개고생 노력하는 건 좀 밑에 서민층에서 태어나는 개고생 노력하는 거고, 되게 뛰어난 집에서 태어나면 그냥 적당히 좀 해도 살다가 가도 적당히 다. 우리 윤 대통령 왜요? 교수님 집안의 아들이라며? 사법시험은 9번에 뭐 9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별로 안 한 거야. 왜? 서울대생이면 사법시험에 그렇게 늦게 붙는 경우가 있나? 물론 뭐 그런 경우도 나도 많이 들어봤어. 전혀 못 붙는 경우도 많이 들어봤는데, 보통 서울대 들어가서도 아무리 그래도 한 서너 번 정도 떨어지고 붙지, 9번이나 떨어지고 공부 되게 안 한 거야. 서울대생에서 말이야. 서울대생 클래스에서 9번이나 떨어졌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교수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내 그냥 탱자 놀면서 산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왜냐면 고시생 때 이야기도 보면은 술도 엄청 잘 먹는다 그러고, 뭐 못하는 게 없었다, 뭐 만능 제주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서울대 법대생일 때 야구부 클럽에 들어 있었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쉽게 말해 엄청 높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평생을 그냥 별 큰 노력 없이 산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 웃기죠? 그렇게 시작점이 태어나는 게 좀 뛰어난 집에서 태어나서 좀 여유 있게 살다 가는 거야, 사람이. 근데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집안은 별로 없어. 그렇게 좀 잘 사는 여유 있는 풍족한 집안은 별로 없고, 다들 못 사는 집들에서 태어나거든. 대부분이 전 국민의 80%, 90%가 다들 후주근한 집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맨날 평생 고생 개고생, 그러니까 고생 개고생, 돈만 벌고 출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그래도 복덕과 공덕이 천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헤매는 건데, 너무 그렇게 거기서 바둥바둥 해봤자 거기서 못 벗어나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 벗어날 수 있어요, 천만에.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아. 우주의 질서라는 게, 그 신분 계층의 질서라는 게 유리천장 같이 돼가지고 막혀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올라갈 수 없어. 그런데 태어날 때 벌써 다른 레벨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전생에, 태어나기 직전이든 오래전 전생이든 공덕과 복덕을 계속 쌓아가지고 다른 영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공덕과 복덕 차이가 엄청난 양반이 좋은 집안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꼭 반드시 딱딱 적용되는 거 아니야. 좀 확률성이 있고 좀 랜덤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어찌됐든 무슨 취지는 알겠죠? 내가 말하는 뉘앙스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을 못 산다고 우울해 가지고 그냥 죽지 말고, 자살 1등 국가라지만 화나고 열받는다고 그냥 바로 죽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참고 뭘 하라고?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잖아. 그러면은 1년이든 2년이라도 좋으니까 머리 깎고 중이 돼 가지고 불상 앞에다 절만 무진장 하다가 죽으라고. 알겠어요? 공덕과 복덕을 엄청 쌓다가 죽으란 말이야. 그래야지 다음 생에 그지 같은 집안에 안 태어나지. 다음 생에도 그지 같은 집안에 태어나서 다음 생에도 그렇게 그지같이 살다가 열받아 가지고 금방 자살하고 죽을 거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라고. 미래를 좀 생각해. 신통력이 없어도, 먼 미래까지 보는 신통력이 없어도 조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 돼지 말소처럼 미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 그냥 먹이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우르르 뛰어가가지고 선착순으로 뛰어가가지고 먹이 최대한 내가 더 빨리 많이 먹으려고. 동물도 말이야. 정글의 세계, 정글의 법칙 뭐 이런데 정글에 사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허둥지둥 사지 말고 가만히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고. 이번 생은 내가 볼 때는 암만 잘 살아도 레벨업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 좀 감내하시고, 많이 울고 많이 슬프고 하겠지만 감내하시고, 그 울분을 뭐라고? 나의 미래생에 대한 투자야. 즉 공덕과 복덕을 쌓는 데다가 그 울분을 쏟아 부으란 말이야. 내가 지금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전 세계는 모르겠고 많지 않아. 평생 이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주변에. 엄마 아빠도 이걸 자식들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줄 것 같아?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냐? 아니란 말이야. 이거 되게 새겨들으라고. 어떻게 보면 좀 좌절의 느낌인데요. 좌절의 느낌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하층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우주의 질서야, 그게. 드물게 올라가는데 거의 없어. 거의 그냥 하층민은 그냥 하층민으로 살다 가는 거지. 하층민이 살다가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대장이 되고 거지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 많지 않아. 얼마나 많지 않다고? 거의 없어. 노무현 대통령처럼 빨갱이 집안에 빨갱이 집안은 아닌가? 하여튼 그지 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이상한 데 해가지고 갑자기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도 인류 변호사가 된 게 아니야. 후진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밥벌이 못하는 변호사, 인권 변호사를 밥벌이 못하는 변호사라 그러는데, 인권 변호사라는 게 그 밥벌이도 못하고 쉽게 말해 대기업들한테서 사건 수주도 못 받고, 인권 변호사는 건 뭐야? 되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주냐? 수임료가 제대로 줄 수가 없어. 알겠어요?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오죽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의뢰인이 미녀면은 거지인데 미녀면은 그냥 섹스나 좀 하는 정도로 성매매 화대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섹스 좀 몇 번 해주는 걸로 사건을 다시 맡아주기도 하고. 그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 변호거든. 노무현 대통령 말이야. 인권 변호사 가난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가난한 변호사도 아니고 세무 변호도 됐다고 그러는데, 세무 변호는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 그건 인권 변호사 아닌가? 모르겠고 하여튼 고생 드립대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 5천만 명 사는 역사에서 많어? 가만히 보라고. 거의 없어. 그런 되게 기적 같은, 되게 희한한 경우야.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그냥 하층민에서 살다 하층민에서 죽는 거야.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살다가 죽는 거고, 재벌집에서 태어났다 재벌집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가, 물론 재벌집이 더 엄청 부자가 되기도 하고 좀 망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내내 그 레벨에서 살다가 가는 거야. 죽는 거야.
신분제도가 없다 하지만 신분제도가 있어. 미안하지만. 응? 그래서 신분제도가 일단 밑에서 태어난 양반들은 너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응? 최대한 공덕과 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나는 최상육 귀족층에 태어나겠다. 이런 좀 뭔가 야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꿈과 야망. 응? 근데 이번 생에 바둥바둥 자꾸 하려고 하면 계속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오히려 분노만 쌓여. 분노가 자꾸 쌓이면 이게 지옥의 영혼이 되거든요. 분노에 활활 타오르는 영혼이 되는데, 이러면 그 지옥의 영혼이 되기 때문에 다음 생부터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옛날 불타는 열받아가지고, 응?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에서 불이 나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 오늘 좀 쉬운 이야기죠? 도 닦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 신통력 이야기도 아니고 좀 쉬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음흉해야 된다. 사람이 음흉해. 응? 좀 장기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너무 근시안적인 것만 자꾸 보는 거는 이 서민들의 얘기야.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는 게 서민들의 이야기고, 부자들은 하루 벌고 하루 살고가 아니고 되게 긴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번 쳐다본단 말이야.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뭐라고? 공덕과 복덕을 최대한 쌓아, 이번 생에. 그러고 죽으라고. 그럼 다음 생부터는 비천한 데 태어나지 않고 아주 럭셔리한 데서만 태어난다. 오죽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긴 싫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태어난다. 천국에서도, 미안하지만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어. 서민들이 있고 귀족이 있고. 알았어요? 천국에도 후죽하는 데서 태어나면 거기는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의 양이 좀 적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떵떵거리고 다니는 귀족층이 아니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는 그런 얘기 됐고, 아니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취지는 대강 알겠죠? 사는 노하우야 이게.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합시다.